스마트 리딩 클럽입니다. 오늘 시장 좀 나쁘지 않게 좀 움직여줬고, 오늘 아침 영상에 얘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나라 시장 좀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좀 했는데, 일단은 개파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고 저점을 만들어주고 계속해서 좀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상승을 좀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걸 보면서 오늘 아침 영상에서는 좀 나스닥의 영향을 좀 봐서 좀 우리나라 시장도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했었는데, 우리나라 시장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지금 현재 낙폭이 좀 강한 상이라 그런지 어느 정도 좀 옆에서 좀 버텨주는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옆으로 좀 버텨주는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는데, 일단 내일 나오는 5월 미국 개인 소비자 지출 지수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또 어떻게 움직일지 어느 정도 단기간적으로 방향성이 잡힐 것 같으니까 내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,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, 근데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을 했어요. 좀 하락을 하면서 코스닥만큼 좀 시원하게 좀 오르지 못했는데, 그래도 차트상 쌍바닥을 좀 만들어 놓고 좀 버텨주는 모습이었죠. 그래서 이 쌍바닥 자리를 내일 뚫게 된다면은 좀 밑에서 좀 기어갈 확률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. 자, 그리고 최근 계속해서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환율이랑 좀 같이, 환율이 시장에 좀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모습이었죠. 그래서 환율의 차트를 좀 반대로 거꾸로 뒤집었을 때 지수 차트가 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였었는데,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좀 많이 올랐지만 지수는 그래도 좀 나름 좀 선방을 해준 모습입니다. 그래서 환율도 이제 1300원대 좀 다시 재도파 가능성도 열려 있지만, 그에 비해 시장은 좀 환율의 영향을 좀 오늘은 좀 덜 받아가는 느낌이어서 일단 내일까지는 좀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. 내일에서 내일 모레 금요일까지는 좀 보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또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 또 많이 빠지고 있어요. 우리나라 장중에는 어느 정도 강보합선에서 좀 머물러 줬었는데, 우리나라 장 끝나고 나서는 좀 약보합선에서 좀 머무르는 중입니다. 자,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, 오늘 아침 영상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에너지 섹터 관련해서 태양과 뭐 풍력, 원전 이렇게 있고, 그다음에 삼성 인수합병, 그다음에 시장상이 좋지 않을 때 개별주 신규 상장주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, 이 얘기는 제가 저번 영상 말고 저번 주인가 아마 얘기를 좀 했어요. 시장상이 좋지 않을 때는 개별주 신규 상장주가 움직인다 하면서 가온칩스, 그 다음에 퓨런티어, 노터스, 무상증자 뉴스 붙여주면서 최근에 좀 그런 관련 종목도 많이 올라왔죠.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, 오늘도 좀 신규 상장주 좀 잘 움직이는 모습이었고 개별주 위주로 쭉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. 시장이 계속해서 좀 불안한 것이 좀 지속되다 보니까 시장 상황이, 제가 강력하게 좀 수급이 좀 들어올 때는 섹터를 이루면서 좀 움직이는 경우가 많지만, 계속해서 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 신규 상장주, 개별주 위주로 좀 움직이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식량 해지 역할을 하죠. 천연가스도 해지 역할을 하죠. 그리고 개별주, 신규 상장주 위주로 보면 될 것 같고, 시장이 좀 괜찮게 움직인다, 수급이 좀 잘 들어온다, 받쳐준다, 그러면은 태양광, 뭐 풍력, 원전, 그다음에 삼성 M&A 관련, 그다음에 투창, 재건, 그다음에 지금 좀 시장에 또 잘 움직인 녀석들이 재건축 규제 완화 이런 뉴스 좀 나오면서 범양건영, 태용, 일성건설 얘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, 일단 범양건영, 태용, 일성건설 차트 분석 좀 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에너지 위주로 해서 좀 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재건축 관련해서 좀 먼저 볼게요. 그래서 범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쌈바닥 자리죠. 그래서 이 쌈바닥 자리 좀 잘 지켜주고, 이게 기술적 반등인지, 왜냐하면 일단 이 시장에서는 딱히 뉴스를 붙여주진 않고 있어요.
뉴스를 붙여주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력으로 올라오는 거죠. 뉴스 없이. 그래서 일단 더 강한 모습이기도 하면서 뉴스 없이 올라오는 종목들은 더 위험하기도 하니까 일단 조심해서 좀 매매를 해야 될 것 같고, 얘네는 뭐 일단 오르더라도 일단 5,000원 부근, 5,500원 부근 일단 저항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,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장기 이평선들이 좀 많이 깔려있죠 위에. 그래서 역별 상태인데 일단 역별에서 수렴을 하면서 정배열 쪽으로 좀 확장을 하는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5,500원을 넘게 된다면은 또 전고점 충분히 좀 건드려 볼 수 있어 보입니다. 그래서 조금만 거래량만 더 실린다면은 더 괜찮은 움직임 보이지 않을까. 그래서 일단 여기 앞에 있는 요 매물대를 얼마나 좀 빠르게 흡수를 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네요. 그리고 태웅이 아니고 일성건설이죠. 제가 태웅 이건 잘못 넣었습니다. 태웅이 아니고 자연과 환경이죠. 그래서 일성건설 같은 경우에도 범양 건력이랑 차트는 좀 비슷하게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쌈바닥 자리 좀 잘 지켜내고 있고, 앞에 저항받았던 자리를 지금 지지로 좀 삼고 있죠. 그래서 얘도 보면은 바로 위에 4,000원 부근에 좀 지지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4,000원 부근 저항을 맞을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. 그러면서 61선 좀 내려오고 있고 해서 4,000원 부근 아무래도 좀 저항을 받지 않을까. 그래서 만약 단기적이나 아니면 데이 트레이딩 할 경우에는 4,000원 부근을 일단 매도 타점으로 보고 좀 들고 가도 괜찮은 모습입니다. 그리고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얘도 좀만 더 내려왔으면은 거의 뭐 바닥 자리까지 내려왔다고 좀 볼 수 있죠. 근데 얘는 요 부근에서 나오긴 했지만 확실하게 좀 많이 밀리진 않았고, 범양 건영이나 일성 건설에 비해. 그래서 얘도 일단 건설주이다 보니 올라오는 모습인데, 자연과 환경이 지금 이평선 좀 수렴하면서 제일 뚫기 쉬워 보이는 게 자연과 환경입니다.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는 바로 위에 1750원, 그다음에 그 위에 정고점 좀 뚫을 수 있는지 보면 될 것 같고, 시가총액도 좀 가볍기 때문에 얘가 좀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점 감안하면서 오르더라도 좀 쉽게 오르고 내리더라도 좀 쉽게 내릴 수 있는 점 감안을 하면서 매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OCI 같은 경우 얘도 오늘 뭐 좀 시장 상황에 비해서 좀 잘 버텨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지만, 생각보다 이 박스권을 좀 뚫어줬는데, 이를 좀 뚫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좀 시원하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에요. 그래서 시장 상황만 좋으면은 좀 시원하게 움직여줄 것 같은데, 그리고 오늘 얘는 지수가 상당히 개파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버텨주는 모습을 보고 좀 시초가 좀 매매를 해가지고 뭐 수수료 정도 뭐 좀 챙겼습니다. 그리고 STN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. STN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박스권 좀 뚫어주는지 좀 보면 될 것 같고, 얘는 만약 뚫어주게 된다면 바로 위에 전고점 좀 보면 될 것 같네요. 근데 OCI에 비해서 앞에 매물대가 좀 많기 때문에 OCI보다는 올라가는 좀 힘이 들어 보입니다. 이제 CS 배열이 또 오늘 또 좋은 모습 보여줬죠.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거, 여기 좀 뚫어줬으니까 그 위로 좀 잘 올라갈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, 그리고 오늘 살짝 개파락을 시작했는데 보면 좀 잘 버텨주는 모습이죠. 그래서 이런 자리를 좀 잘 지켜줬기 때문에 오늘 오를 수 있지 않았나. 그래서 잘 지켜주니까 바로 수급 들어오면서 또 어제 고점 부근에서 또 지지를 만들어냈고, 차트를 1분 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어제 저항 받았던 곳에서 오늘도 저항을 받았어요. 근데도 불구하고 지지를 잘해주는 모습이죠.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다. 그래서 한번 좀 털어주고 바로 좀 끝까지 한 번에 좀 잘 올라가주는 모습이었습니다. 자,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는 우진, 왜냐하면 우진이 지금
차트상 거의 정고점을 좀 넘게 되면은 이제 거의 신고가까지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. 그래서 얘도 수급 어느 정도 들어오면은 신고가 쓸 수 있는 상황이고, 얘도 보면은 차트상 움직임이 계속 저점을 깨지 않고 저점을 좀 들어 올려주는 상황이죠. 그래서 어제 부분이 좀 눌림하기에 좀 좋은 자리였지 않나,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뭐 큰 움직임은 없었지만, 같은 경우 일단 내일 계속 봐야 되겠죠.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리 좀 넘어주면은 잘 움직일 것 같다, 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. 한신기계도 마찬가지로 좀 이런 지지저항 있던 자리에서 오늘도 좀 버텨준 모습인데, 얘는 11,000원 좀 빨리 좀 깨줬으면 좋겠고,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에도 위에 저항대 좀 빨리 뚫어주면은 괜찮게 움직이지 않을까,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일단 삼성 이순섭병 관련해서는 좀 로봇주 관련해서는 어제 유튜브 영상을 좀 봐주시면 감사합니다.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원 관련해서는 삼기계공업 오늘 좀 빠졌어요. 저는 위에 여기 박스권 저항 상단을 좀 돌파해주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, 그래서 일단 오늘 얘는 전 손절을 좀 치고 들어왔고, 왜냐면은 좀 요런데 1차 돌파 실패하고 2차 돌파 실패하고 3차 돌파 좀 뚫어주지 않을까 이 생각에 실패를 해서 좀 손절을 좀 치고, 위에 저항 다시 한번 뚫어주나 싶었는데 뚫어주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그래서 단기 이평선 좀 수렴해가지고 다시 확장을 할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도화 엔지니어링 또한 일단 만원대 부근을 뚫어주는 게 일단 우선이죠. 그리고 오늘 21선 좀 뚫어주나 싶었는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내일 21선 위에서 또 시작을 하면은 또 만원대까지는 충분히 봐도 될 만한 자리라고 보이고, 내일 21선 위에서 출발하게 되면은 좀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나머지 뭐 일단 식량 어제 얘기했고, NPC는 계속 봐야 된다 했고, 개별주 신규 상장주는 따로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정리를 해드려도 섹터는 좀 같이 움직여서 보기 편한데, 개별주 신규 상장주는 그 개인,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좀 주관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개별주 신규 상장주는 정리를 좀 따로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신규 상장주로 보게 되면은 종목이 뭐였죠? 기억이 안 나는데, 보르노이. 오늘 이 종목 상한가를 가는 거 보고 오늘 왠지 좀 불안할 것 같다, 오늘 시장이 좀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다, 그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36,000원 부근 넘어서 좀 매수를 좀 해볼까 이 생각을 했는데, 그냥 뭐 잡을 시간 없이 그냥 쭉쭉 말아 올리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좀 패싱을 좀 했습니다. 일단 얘도 한번 눌림 자리 오면은 또 괜찮게 보고 있기 때문에, 지금 시장 상황에서 좀 괜찮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관심 종목에 담아두지 않을까. 자, 그래서 내 하루도 좀 준비 잘 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